네, 자, 또 이분께서 굉장히 오래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오늘 상상인증권 리서치센터 신월 팀장과 함께 시장에 대한 매크로 분석과 진단해 보도록 할게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일단 오늘 새벽에 CPI가 나왔기 때문에 이 얘기부터 풀어가 보고 싶은데요. 헤드라인 보고는 그렇게 잘 나온 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지난달보다는 조금 높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뭐 컨센은 부합했고 코어가 컨센을 하회하면서 뭐 당분간 좀 안 쉬어도 되려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어떻습니까? 소매 판매까지 좀 지켜봐야 되나요? 아니면 여기서 안심 저희 해도 괜찮습니까? 네, 그러니까 전일과 전전일에 나왔던 소비자 물가, 생산자 물가를 고려했을 때에는 네. 금리 동결 그리고 최근에는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도 나왔었는데요. 그러한 불안감은 좀 일부 좀 희석을 해소. 시켜줄 수 있는 오. 재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물가는 MOM 기준으로 0.4% 예상치를 소폭 상회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채 10년물 같은 경우는 4.8%를 돌파하기도 했었는데요. 이제 동시에 나오는 코어 CPI죠. 에너지와 식료품 가격을 제외한 근원 물가는 0.2% MOM이 나왔고요. 0.3을 계속 기록하다가 0.2로 떨어졌기 때문에 결국에는 연준은 근원 물가에 좀 더 포커싱을 둘 수 있다라는 해석의 힘을 받으면서 강달러에 대한 모멘텀도 약화가 되었고 미국채 10년물 같은 경우도 4.8까지 올라갔었던 부분들이 4.65%로 내려갈 수가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상반기에 금리 동결 가능성이 40에서 50% 레벨까지 올라갔었는데 이 소비자 물가와 전전일에 나왔었던 생산자 물가의 흐름이 비교적 물가에 대한 부분들의 불안을 좀 잠재울 수 있었기 때문에 금리 동결 가능성은 30%대 중반으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즉 이러한 부분들은 금리 동결이 과반이 안 된다라는 것은 여전히 상반기에 금리 인하가 가능하다라는 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 상반기라는 단어가 조금 걸립니다. 이번에 연준이 금리 스탠스 어떻게 할까요? 갖고 갈까요? 네, 이번 1월 설 연휴에 FOMC가 예정되어 있는데 그래서 또 잘 못 쉴 것 같아요. 억울합니다. 요즘 이상하게 계속 우리나라 연휴에. 추석과 설에 이렇게 걸리게 되어서 이 좀 금융 투자자들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게 되는데요. 이번에는 지난 9월에는 빅컷의 금리 인하가 있었지만 이번 1월 설 연휴에는 아무래도 동결 가능성이 좀 더 높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네. 만약에 이번 1월에 금리를 인하하게 된다라면은 연준이 점도표를 통해서 25년도 금리 인하 횟수를 2회 정도로 제시를 했었는데 벌써 1월부터 금리 인하를 하게 될 경우에는 그들의 경로가 더 비둘기파적으로 바뀔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번 1월은 좀 쉬어가는 국면이 될 것이고 특히나 지난 12월에 트럼프 신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이런저런 질의응답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만은 파월 연준 의장은 원론적인 얘기를 2017년에서 약 20년 사이에 나온 보고서를 참조해라. 그리고 아직 신행정부 출범하지 않았으니까 출범 이후에 좀 더 보자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다음 주에 행정부 출범 이후 그리고 정책들의 일련의 과정들이 나오는 흐름들을 고려한다라면은 1월은 다소 어렵고 다음 회의인 3월 정도의 금리 인하 가능성을 타진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금 관망이 필요한 시기인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 금통위는 어떻게 스탠스를 잡을까요? 올해 첫 금통위가 오늘 열릴 예정이지 않습니까? 한국은행은 네. 어떻게 하는 게 좋은 겁니까? 좋다, 아니다라는 네. 판단을 참 개입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고 적정성에 대한 판단을 좀 해봐야 하는데요. 지금은 아무래도 금리 인하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진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외환 시장의 부담감이 상당히 경계심을 가득 채우고 있다라고 봐도 무방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은행의 입장에 있어서는 2008, 9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2024년 10월과 11월 2회 연속 금리 인하를 단행을 했습니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회 연속 금리 인하를 하는 것에 있어서는 더 많은 고려 사항들이 수반될 수밖에 없는데 지금 1월 또는 2월에 금리 인하 가능성은 높겠으나 결국 오늘 예정되어 있는 한국은행에 있어서는 결정은 아무래도 금리 동결 3.0% 동결을 통해서 금리 인하 신호는 주되 비둘기파적 동결의 스탠스를 나타낼 가능성이 좀 더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특히나 이 금리 인하의 발목을 잡는 부분은 잘 아시다시피 지난 주 후반부부터 올라왔었던 외환시장 원달러 환율의 상승이 있겠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어제와 전일에는 다소 완화가 되었습니다마는 금통위원들의 판단을 바꾸기에는 시간이 다소 부족하지 않았나라고 보여집니다. 결국에는 최근 들어서 일본 엔화의 절하가 제어가 되고 절상의 흐름들이 나오는 것은 이제 곧 일본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좀 더 부상이 되고 있겠고 이렇게 될 경우에는 달러에 대한 강세 모멘텀이 완화가 되면서 원달러 환율의 추가 상승을 막아줄 수 있다. 이러한 시나리오에 근거한다라면은 1월보다는 2월 금통위에서의 금리 인하가 한국은행의 입장에서는 다소 부담감이 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워낙에 지금 글로벌 IB들의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1.3까지 낮아진 상황에 있기 때문에 한국은행이 지난 11월에 얘기했었던 1.9%는 굉장히 낙관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져서 경기 측면에서는 금리 인하가 이번 1분기에 한 번이 아니라 추세적으로 좀 더 이어져서 연간 최소 3회 정도는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고려해야 할 경우의 수가 더 많아 보이네요. 지금 연준보다. 미국에 그렇습니다. 이어서 일본도 그렇고 경기가 별로 좋지 않아서 또 동결을 하자니 그 부분이 또 마음에 걸리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 원달러 환율은 어쨌든 안정을 찾았는데 당분간은 그러면 미국도 동결이고 우리도 동결이라면 지금 1,450원 구간에서 네. 소강 상태를 보일 가능성이 큽니까? 어떻습니까? 네, 일단 강달러 모멘텀이 110을 향해 가다가 제어가 되었습니다. 네. 그 부분이 말씀하신 대로 관망, 보합 국면에 횡보할 가능성을 지지해주고 있고요. 1,400원대에서 1,450원에서 70원 레벨로 급격하게 올렸던 부분은 결국 펀더멘탈보다는 국내의 정치 사법적인 불확실성에 근거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러한 부분들은 사실 예측하기가 좀 쉽지는 않은 대목이기도 하고 그렇지만 어찌되었든 간에 꾸역꾸역 지금 사법적인 절차가 진행이 되고 있고 결과에 대한 부분들은 1월은 다소 어렵겠지만 2월 중하순부터는 일정 부분 확인이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고 12월보다는 연말 연시 그리고 1월 중순으로 오면서 국내를 바라보는 외국인들의 시선이 차가웠다가 서서히 좀 정상화되고 있는 국면들로 전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의 추가 상승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이런 정치 사법적인 불확실성의 경감이 확인이 될 경우에는 1,400원 초반으로 내려갈 수는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이하로 하회하기 위해서는 달러의 약세와 원달러 환율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절상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일본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 국내 이런 전국의 혼란스러움이 해소가 되는 것들이 같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지금 트럼프 2기 출범이 얼마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또 달러 강세가 또 자극될 것 같기도 하고 네. 뭔가 아직 주간은행들의 스탠스도 뚜렷하게 방향성을 잡기엔 애매하고 그렇다고 정치적인 리스크도 해결된 게 없고 뭐 하나 지금 중심을 잡기가 되게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국내 투자자분들은 어떻게 무게중심을 실어야 될까요? 네, 이러한 부분들은 네. 쉽게 말씀드리자면 좋겠지만 정말 네. 예측을 하기가 어려운 예. 부분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저희 다 고민해보면 괜찮을까요?
경우의 수를. 일단 시나리오에 대한 분석은 반드시 네. 필요하겠고요. 네. 이 일을 어떻게 액션을 빨리 할 수 있느냐, 대응의 영역이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 우리 국내 경제와 정치적인 상황들이 복합적으로 악재들이 다가왔기 때문에 상당히 취약성이 좀 드러나 있다라고 보여지고 계속 지금 대화를 통해서 살펴보았듯이 외환시장과 같은 부분들이 우리 경제 발목을 잡고 있는 부분들은 소규모 개방형 경제 구조의 취약성 그리고 행정부의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해서 무역, 통상, 외교에 대한 부분들의 공백 구간들이 좀 더 두드러지는 점 때문에 악재에 좀 민감한 매크로 장세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서 제가 나오기 전에 잠시 들어보니까 조선업에 관련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만은 이런 유망한 업종들은 상당히 좀 제한적이고 대다수의 업종들에 있어서는 좀 눌려있는 상황들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은데 만약에 전국이 조금 더 해소가 되고 트럼프 정책에 대한 부분들이 좀 명확성이 드러나게 된다라면은 트럼프발 정책 모멘텀을 기대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지금 국내 상황 다들 잘 아시겠지만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기대감으로 바로 작용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취약성과 연관되는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호재에 대한 부분들을 좀 빠르게 재빠르게 액션을 하는 대응의 영역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 좀 의외의 답변인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색채가 없을 때는 막 이래저래 수급 쏠림이 굉장히 빠를 거라 생각했는데 지금 들어보니까 오히려 조선처럼 색채가 뚜렷한 부분이 더 짙어질 가능성이 있다. 다만 대응은 좀 빨리 해야 된다라는 팁을 주신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가 조선에 대한 힌트는 앞서 많이 들었으니까 그 밖에 어떤 업종에서 좀 저희 대응을 빨리 해보면 좋을지 힌트를 좀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오늘 이제 매크로 장세에서의 힌트는 아무래도 금리에 관련된 부분이 되겠죠. 금리에 대한 부분들이 결국 매크로 장세에 있어서 유동성에 대한 부분들을 유동성 장세로 이끌어줄 수 있는 이제 시발점으로 작용을 한다라면은 바이오 업종에 대한 부분들도 좀 더 업황의 개선 기대감이 높아질 수 있고 실적에 대한 유의미한 성장 가능성이 타진이 될 경우에는 4분기 실적 장세가 좀 엮일 수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인덱스 자체는 크게 올라가기가 어렵다라는 판단이 중론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바닥 다지기를 하면서 더 나빠질 것이 없는 바닥에서 수급에 대한 부분들에 좀 일정 부분은 호재가 작용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깔릴 수 있는 내수 관련된 부분들 더 떨어질 것이 없다라는 쪽에서 바라본다라면은 화장품과 필수제에 대한 부분들로 좀 전개가 될 것이고 결국에는 금일 미국 장을 보셔서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국내 소규모 개방 경제 구조에서 가장 핵심은 전자기기, 특히나 반도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삼성전자가 좀 더 올라준다라면은 인덱스 자체의 상승 가능성 열어둘 수 있겠지만 사실 기술적인 측면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의구심들이 아직 해소하기는 다소 이른 시점이라고 판단을 한다라면은 하이닉스는 반드시 필수적으로 계속 캐치를 하면서 시장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업종별로는 아무래도 금리에 대한 부분이 가장 민감한 시즌이기 때문에 바이오에 대한 힌트 그리고 그 밖에 소비주는 아무래도 실적과 좀 맞물려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포인트로 네. 제시해 주신 것 같아요. 좋습니다. 또 이렇게 하루 걸러 하루 투자 전략을 다시 점검해 보니까 너무 유의미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 도움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